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두 의원의 움직임도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사진부터 한 장 보실까요? 자, 윤관석 의원. 어제 본회의에 참석한 이 대표와 윤관석 의원의 모습인데요. 서로 악수하고 웃으면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마 속마음은 서로가 좀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민수 대변인님, 네.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의 머리가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일단 탈당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민주당 의원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민주당에서 어떤 결정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찬성이 될 수도 있고 뭐 부결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체포동의안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당론으로 뭐 가부를 결정한 적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자유투표하죠. 예, 그렇죠. 각 개개인이 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건도 뭐 제가 뭐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겠나. 넘어오면 뭐 구속영장, 체포동의안 내용도 다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특히 윤관석 의원이나 아마 윤관석 의원은 중진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리도 뒷자리일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재명 대표랑 자주 보이는 사진도 나오던데 일전에 이제 지금은 탈당했습니다만 우리 당 의원들 탈당하면 왜 탈당하냐고 하던데 하영재 의원이 엊그제 탈당을 했어요. 결국 탈당했는데 그건 그 의원들이 정치적 결정이니까 그 역시 또 존중할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하영재 의원 탈당했는데 이분이 이제 체포동의안 넘어왔을 때도 동료 의원들한테 여야 가리지 않고 특히 자당 의원들한테는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윤관석, 이성만 의원도 이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만 조사받고 나와서도 본인은 이 혐의를 인정 못한다고 했으니 영장이 넘어오면 또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고 뭐 한동훈 법무장관이 얘기한 다음에 또 와서 본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충분히 소명을 할 거고 뭐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잘 안 열어가는 것도 방어권 차원에서도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두 사람 마음이 좀 복잡하겠습니다. 그 이성만 의원은 혐의 부인하면서 기자회견까지 자처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 이성만 의원이 그 이정근 녹취록에 등장하는 목소리와 함께 어제 이성만 의원의 기자회견 모습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성만은 여기 살림을 누가 사냐? 그건 내가 산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이정근 위원장을 주고 갈게. 송영길 의원한테만 말해줘. 이러더라고. 100만 원 들었다고 얘기하긴 그렇죠. 아니 그렇. 이번 영장 청구가 미리 결론과 답을 정해둔 검찰의 정치행위이며 그 수준의 불가함을 보여준다. 그런 사실이 없을 뿐더러 검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바 실제 한 페이지 이상의 대화 중 일부를 짜집게한 것입니다. 내 핸드폰을 깠더니 뭐 문자가 40만 건, 50만 건 나왔다는데 그거 증거인멸한 겁니까? 본인은 핸드폰 번호, 비밀번호 안 가르쳐줘서 핸드폰도 못 가게 하면서 나는 있는 거 그대로 다 줬는데 뭐를 내가 증거를 인멸했다는 겁니까? 국회의원에게 모욕을 주고 국회를 무시하는 이런 행태 더 이상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짜깁게 한 것이다라는 주장도 했고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어떤 행태도 비판했는데요. 구자노 변호사님 어떻게 좀 보십니까? 사실 뭐 전혀 의미가 없는 게 녹취록이라는 거를 작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게 원본과 동일성이 있는지 확인합시다 그러면은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시연을 해서 틀어요. 그렇죠. 다 들어요. 그러니까 어디게 뭐 짜집기를 하는 순간 그 사건은 위법 수집 증거로 날아가 버리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녹취 파일이 3만 건이기 때문에 일상대화까지 그냥 모두 다 녹음한 거예요, 이정근 씨가. 근데 그 중에 일부만 건드려도 내용이 어긋나기 때문에 바로 알아요. 그러니까 조작수사, 기획수사란 얘기는 사실 국민들에게도 그냥 택도 없는 얘기다 이래서 그냥 바로 배척될 얘기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그 문자 핸드폰 번호 안 알려준 걸 자꾸 걸고 넘어지는데 헌법적으로 근거 뿌리가 달라요. 이거는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거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묵비권, 진술거부권에 이게 일관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로 알려주지 않는 거는 진술거부권이랑 똑같아요. 이거를 지금 의원님들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다 행사하셨잖아요. 그거고 그 원본을 훼손하지 말라는 게 증거인멸의 영역이기 때문에 전혀 다르고 그걸 갖고 왔을 때 포렌식으로 열어보는지 못 열어보는지는 수사기관의 몫이니까 그 가능성 자체를 네가 없애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두 개는 전혀 다른데 자꾸 걸고 넘어지는 게 헷갈리게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이거는 증거관계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가 깡통폰 내고 윤관석 의원도 그 깡통폰 내고 이러면서
나와서 뭐 방어권이다 이러시는데 그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고. 그건 증거인멸이죠. 당사자 본인이니까 처벌은 면하지만 구속영장에서는 증거인멸로 봐요. 제일 첫 번째 보는 게 핸드폰 폐기했나 교체했나 삭제했나.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깡통폰 내놓고서 방어권 얘기하시면 사실 궤변이거든요. 그러니까 엉뚱한 거랑 헌법적인 뿌리도 다른 얘기 이렇게 섞어가지고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이 사건에서는 법리적으로 좀 반박을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체포 동의안의 분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영배, 홍익표, 안민석 의원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들 정서는 지금 어떻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좋지 않겠죠. 찬성표가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럴 높다.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무소속으로 나가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그 때문에 뭐 굳이 저희들이 어떤 체포동의안에 방어막을 쳐야 될 이유는 없다. 저는 뭐 동봉투를 전대에서 돌렸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용서해서는 안 되고 네.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제2의 제3의 제4의 캐비넷에 어떤 수류탄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을 부패한 정당으로 이미지하는 이런 본질을 꿰뚫어 봐야 되는 것이고요. 지도부가 아마 깊은 고민을 할 것입니다. 뭐 초선, 재선, 뭐 중진할 거 없이 그냥 이 두 의원,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확실히 찬성표를 던질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참 무서운 거죠. 탈당을 하고 나니까 그 속된 표현이지만 민주당에서 손절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물론 이제 여론에 밀려서 그럴 겁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분들 탈당하기 전에 또는 탈당 이후에도 얘기한 게 이것은 검찰의 기획수사다. 네. 정권의 정치적 탄압이다. 방금 이성만 의원도 굉장히 호통을 치면서 흥분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 논리를 뒤집을 만한 또 다른 논리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찬성표를 던지게 되면 네.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기획수사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고 이전에 있었던 노웅래 의원이라든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당시 상황을 떠올려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도 상황이 이쯤 되면 이제 걱정이 될 것 같아요, 노동희 교수님. 글쎄 이제 저는 원칙도 일관되게 항상 얘기한 게 우리 헌법상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이 원칙입니다. 네, 뭐. 그야말로 도망할 우려나 증거인멸을 할 염려가 있지 않으면 불구속 수사해서 불구속 기소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수사를 거부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뭐 검찰이 나중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물론 이제 뭐 얘기하겠습니다만 검찰이 설사 이분들이 뭐 무소속이지만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라는 걸 소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법원이 그걸 받아들여야죠. 근데 전 이분들에게도 좀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송영길 전 대표도 그렇고 이 두 의원도 그렇고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고 바로 구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법관 앞에 가서 소명하라 그 얘기입니다. 네네. 만약 본이 아까 이성만 의원 저렇게 막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처럼 법관 앞에 가서 얘기하면 법관이 일리가 있다 하면 영장 기각할 거 아닙니까? 하영재 의원이 그랬잖아요. 영장 기각됐잖아요. 네. 체포동의안 통과됐다고 해서 바로 구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만약 저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그 본인 이제 신상 발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예전에 어느 의원처럼 체포동의안 이거 통과시켜 주십시오. 내가 법관 앞에 가서 소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살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더 당당하지 않을까? 굳이 그걸 읍소할 필요가 없고 아까 얘기한 대로 참 의원들 곤혹스럽게 만들지 말고 의원들 투표할 분들 중에는 받은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분들 참 입장이 난처할 거 아닙니까? 가결시키기도 그렇고 부결시키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지 말고 본인이 당당하게 얘기할 때 나 이거 법관 앞에 가 내가 소명해서 분명히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 받고 오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당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받은 의원들은 없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 그 실명이 거론됐던 사람들도 하나같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받은 의원이 있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난처할 거 아니냐, 뭐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좀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뭐 다른 소리 할 거 없이 수사 잘 받아라, 조사 잘 받아라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거든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선거 앞두고 수백만 원씩 돈 뿌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범죄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조금 전에 페이스북에 장관님을 언급하면서 검찰의 기획수사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검로남불이라고도 했거든요. 조사를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30일 날 아무래도 체포동의안 때문에 본회의 또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 강조할 예정이실지. 제가 처음 오는 것도 아니고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의원님들과 또 국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실 수 있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한 장관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한 장관 말씀도 일리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적어도 근데 저는 법무장관 이번에는 뭐 되게 뭐 흥분하거나 뭐 이른바 그런 맞대응 그런 거 없었는데 전 다만 법무장관이 이제 법과 원칙을 입에 달고 사세요. 네. 법 앞에 평등 하면은 모든 건 똑같이 돼야 돼요. 송영길 전 대표뿐만 아니고 윤관석, 이성만뿐만 아니고. 근데 최근 보도를 보니까 본인에 대한 독지 폭행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분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검찰이 대검이 법무부에 징계를 또 신청을 합니다. 그게 가능한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 손준성 검사는 왜 무혐의를 냈다고 대검이 징계 신청을 안 합니까? 그래서 안 맞아요, 형평성이.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많은 의혹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편, 네 편 가리지 말고 그리고 그렇게 당당하고 조사받으면 물론 뭐 휴대폰 번호 안 알려주는 것도 우리 구 변호사 말처럼 헌법에 보장된 뭐 방어권일 수 있습니다. 본인 혐의에 대해서. 하지만 적어도 이런 얘기를 입에 달면서 계속 할 정도로 국민들한테 막 호소할 정도 되면은 당당했다면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당당하면 조사받아라. 그럼 당당하면 자기도 휴대폰 제대로 내고 조사받았어야 되죠. 왜 안 받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법을 꼭 떠나서도 국민 정서도 허용하는 범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동훈 장관님 당당하게 본인 일도 처리하고 주변에 대통령 가까운 분들도 당당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하시고 하면은 국민들이 더 박수 칠 거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장관 말씀이 참 저는 타고 와닿던 게 송영길 대표도 법조인인데 지금 하시는 말씀이 법하고 전혀 달라요. 옛날에 유시민 씨 궤변 노려놨을 때 거의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조인끼리의 대화가 아니라서 그냥 그 이상한 말에 상대 안 해주겠다 그런 뜻으로 보여요. 그냥 조사 잘 받으시라 이런 거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이제 독직폭행이나 이런 거는 무죄는 났으나 그 때린 행위는 인정됐잖아요. 그 고의에 대해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 징계라는 거는 그 형사 범죄만이 아니라 뭐 윤리, 품위유지 이런 것 포함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절차가 이상하거나 뭐 편향되거나 균형이 안 맞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비슷하게 지금 뭐 따져봤을 때 선거 범죄는 선거 범죄끼리 봐야 되잖아요. 네. 그것까지 봤을 때 사실 일반적인 선거 범죄는 그냥 바로 구속해요. 저거 지금 하고 있는 사건도 막 20만 원 돌렸는데 영장 청구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교됐을 때 지금 경중이 어떤지 균형이 맞는지 이걸 따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손준성 검사는 왜 징계 안 합니까, 대검이? 지금 그거는 아직 사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무혐의 난 거를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자, 맞아요. 여기서 정리를 형평성이 안 하고 맞습니다. 한민수 대변인님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